고준희 양 사망 사건,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교수님, 네.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. 네,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사건의 그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폭행 때문에 과연 이 고준희 양이 사망했느냐의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만약에 그것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아동학대 치사에 관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러면 형량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게 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부검 결과와 부검 소견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인데 네. 이 사망한 지 무려 8개월이 그 지났기 때문에 그 생체 조직을 확보는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갈비뼈 3개가 골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외력에 의한 분명히 충격이 있었고 네. 그것이 이제 흉강에 일정한 출혈을 계속 야기시켜서 이것이 그 혈압을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과거에만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계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것이 폐를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됐다. 이건 아주 명료한 인과관계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좀 부족한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. 근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견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소견은 흉강의 그 출혈 자체가 쇼크사로 생겼고 이것이 결국 사망의 중요한 인과관계 원인이다.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치사의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고준희 양 이 친부의 말을 들어보면 폭행은 재현을 했습니다. 그럼 폭행 인정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죠. 죽이진 않았다.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, 이거?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 얘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. 아이를 이제 뭐 때리긴 했지만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라던가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듣고 밥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주고 혼내주었고 특히 그 이제 같이 살았던 동거녀가 폭행하는 나보다 더 많은 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은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치려고 했던 것뿐이지 이 아이가 죽을 것을 기대하거나 죽을 것이라는 예견조차는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쓰여진 혐의를 상당 부분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. 것 같아 보인다. 네네. 예,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? 어제 현장 검증 당시 나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또 코도 막아주고 귀도 막아주고 수건으로 베개를 다 해서 해주고 또 테이블 뭐 이쁜 거 가지고 다 싸서 묶어서 또 끈으로 하나 흐트러질까 봐서 묶고 그 뒤에 그대로 두고 제가 5월 어린이날 주려고 약속했거든요. 장난감 사주기로. 그래서 못 사줘서 미안해서 앞에 나가서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사가지고 가서 다 손에 쥐어주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. 좋은 곳에 잘 가고. 예, 그리고 노잣돈 장난감 사고 나면 노잣돈 가서 두유 좋아해서 두유랑 가서 친구들이랑 사 먹고 좋은데 기죽지 말라고 자꾸 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해주고. 아이 학대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? 아니요. 인정 안 하십니까? 말씀해 주세요. 준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. 그럼 아이가 왜 숨졌습니까? 준이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.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?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어떤-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 살겠습니다. 네. 죽은 아이한테 저승 가서 기죽지 말고 장난감 사라고 노잣돈을 넣어줬다고 합니다. 애가 죽었는데 노잣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마음 자체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한 상당히 이기적인 발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범죄자들 보면 범행을 착수하고 진행하고 종결할 때 하는 말과 마음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편안하게 하기 위한 상당히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그 원영이 그 사건이라고 한 2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에도 초콜릿을 그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던 이와 같은 일도 있었죠. 그것은 뭐냐면 초콜릿을 통해서 내가 그나마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합리화 또는 이른바 그 중화 기법이 이처럼 노잣돈이라도 해라. 이렇게 상당히 인면수심적 표현, 이기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준희 양 친부를 보면
유치장에서 TV도 보고 뭐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 동거녀 모친 같은 경우는 학대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사실 자기하고 아무리 혈연 관계가 없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저런 행동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. 이 친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전혀 없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. 예. 저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극형에 우리가 좀 처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이런 그 고리를 좀 끊어내는 하나의 그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짧은 인생이 학대로 얼룩졌던 고준희 양,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을까요?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